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최대장, 본대장, 중대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맞나요? 이게 오늘 우리 왜 모였죠? 일단은 이제 수시꽃, 어. 동국대학교 실교육과가 실기 끝이 났습니다. 어.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동국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되게 눈부신 어떤 성취가 이곳 관악 맥스에서 좀 벌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네. 숫자, 합격자. 지금 합격자 발표는 나진 않았으니까 합격 네. 유력으로 올해 몇 명이 예상하고 있죠? 일단 지금까지는 6명 정도를 합격 유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근데 6명이라는 숫자가 좀 안 와닿을 것 같은데 20 몇 명 뽑죠? 23명? 네, 23명. 23명 중에 6명이면 점유율이 몇 %예요? 뭐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한 지점에서 6명이나 무려 6명이나 합격을 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동국대 지원자가. 합격률이 몇 %입니까? 이번 지원자가 우리 학원의 동국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애가 10명? 10명. 10명. 10명 중 6명. 됐습니다. 그럼 그 6등이 제일 궁금한데 6등이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6등. 6등 기록이 이제 백을력을 조금 실수를 해서 216을 당겼고, 나머지는 자전거를 만점, 그리고 재물 만점, 중량 달리기를 7초 23. 7초 23. 근데 걔가 내신이 좋아요. 내신이 좋아요. 내신이 1등급 대? 맞지? 1등급 대가 나와서, 일단은 지금 걔가, 총점상으로는, 그렇게. 몇 점이죠?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994.02. 그럼 작년 커트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작년하고 이번하고 실기 측정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일단은 백을력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랑 올해 측정하는 방식이랑 좀 달라졌는데, 작년에 백을력 부분에서 좀 깐깐하게 봤다 그러면 올해는 그 깐깐했던 걸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장갑이라는 걸 이제 착용을 하고 다 같이 이제 공평하게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장갑을 꼈을 때 백을력이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변수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연습을 많이 했네요. 연습을 엄청 했죠. 우리가 엄청 많이 했으니까 다들 이렇게 백을력이 큰 변수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스타트의 방식의 변화. 그렇죠. 거기서도 파울을 받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 주저함 때문에, 스타트에서 주저함 때문에 기록이 잘 안 나온 친구들도 제법 많다고 들었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백을력을 제외하고 이제 또 그 변수가 됐던 게 중량 달리기 스타트 방법인데, 스타트를 작년에는 센서가 있는 1m 뒤에서 그냥 편안하게 출발을 했다면, 올해는 센서랑 1m 사이에서 출발을 해야 했고, 그 사각형을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출발을 해야 되고, 사각형의 어떤 선을 밟거나 넘어서면 실격으로 줬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기록의 변화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스타트를 할 때 반동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앞선을 의식을 하는데 뒷선을 의식하지 못해서 이제 중량을 들고 뒤에 반발을 하다 뒷선을 밟아서 파울이 되는 경우가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학생들한테는, 준비를 못했던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기록 저하로 나타났을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작년 방식으로 하고 있다가 그 요강을 보고 바로 수정을 했어서 우리 민우쌤이 일일이 학생들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기록이 원래 했던 방식보다 한 0.3초? 3, 4초 정도. 0.3, 4초가 안 나오는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그러면 스타트에서도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스타트에서도 한 0.3초 정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백을력도 장갑을 우리가 꼈을 때랑 끼지 않았을 때 그 기록 차이를 보면 한 20km, 30km 정도 차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은 안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과적으로. 오히려 올랐죠.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관악 맥스에서 이렇게 지금 점수 커트라인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민우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실제로 동국대반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도한 장민우쌤이 한번, 강민우쌤인가요? 강민우쌤이 우리 최대생 K로 또 활동하고 있죠. 강민우쌤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이번에 같아요. 동국대 총괄을 진행하면서 네. 이제 트레이닝이랑 전체 학생들 관리부터 이렇게 다 진행하면서 해왔는데, 최근에 쇼츠
셔츠 보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몇만이죠, 셔츠? 오늘까지 50만 50만. 50만 뷰. 전 그 보고 울었어요, 진짜. 네, 너무 감동적이고. 마치 금메달 딴 친구처럼. 예. 근데 그 뒤에 묻어나 있는 어떤 그 노력들이 표현되는 부분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좀 있어요? 이게 몇 년 연속이죠, 지금? 작년에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었고. 6년 연속. 6년 연속. 올해 하면 네. 하면 6년 연속이 되는 거죠. 전체 총 동국대 반을 몇 명이 주기로 했어요? 아까 10명. 10명? 10명에서 6명. 60%. 60%의 합률로. 어때요? 그러면 강민호쌤 혹시 뭐 어떤 특별한 뭔가 있을지 않을까? 너무 평범하게 우린 열심히 했다, 뭐 열심히 잘 가르쳤다 이런 거 말고. 열심히 하는 거야 뭐 모든 학생들 다 했겠지만 이제 그 애들만의 이제 약점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약점 기록들을 최대한 많이 시간을 투자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한 2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필기장이랑 이제 가장 비슷하게 동일하게 준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테스트를 봤던 게 애들 경험적으로 많이 크지 않았나. 되게 평균적으로 테스트를 몇 번 정도 했죠? 제가 알기로 최근 1년 동안 뭐 이쪽 저쪽 체육관도 돌아다니고 다른 지점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아침 때 저녁이든 뭐 시간대도 다양하게 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아는데 테스트 몇 번 정도 했어요? 한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한 15번? 네, 그러니까 정도는 실전과 실제에서, 같은 시뮬레이션을 무려 15번이나 돌리고. 저희가 이제 학원이 2개잖아요. 네. 지금 본관이랑 네. 제체육관이랑 금천체육관까지 3개가 다 음. 도봉대 이제 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랑 이제 홍바 교육원도 밀리고 네. 뭐 노원 교육원도 갔었고 네. 여러 가지 갔다 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희도 이제 정시 때도 저희도 이제 다른 체육관에 가서 일부러 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면 거리감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운동을 해보는 게 익숙한 곳에서 할 때보다 기록이 좀 평균적으로 안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아이들의 그 시험장에서의 그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굉장히 좀 잘 훈련시킨 게 이런 좋은 성과를 내는 비결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작년에 동국대반 합격의 비밀을 물어봤을 때, 이때 이맘때 합격 수위 물어봤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 게 언덕 달리기 계속 나왔거든요. 뭐만 물어보면 언덕을 뛰어야 됩니다. 언덕을 뛰어야 됩니다. 중량은 중량을 들고 언덕을 뛰어야 됩니다. 제자리 멀뛰기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언덕에서 합니다. 언덕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언덕 이제 다 이제 평탄화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밟아서. 네, 그건 이제 기본이지 않을까. 올해도 역시 언덕은 뛰었나요? 네. 언덕은 기본이고. 그럼 작년에는 총 몇 명 중에 4명? 작년에는 실제로 지원했던 애들이 8명이었나? 작년은 50%, 올해는 60%. 그럼 내년 70%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죠. 와. 그러면 작년 동국대 총괄은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송승 원장님이 하셨고, 올해 총괄은 강민우 선생님이 했으면 강민우 선생님 실력이 더 좋네요. 작년 많이 못 보낸 거죠 이제. 근데 확실히 동국대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이제 강사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작년에 합격했던 애들도 전부 이제 강사를 같이 이제 민우 쌤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학교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 학교만의 그런 주의해야 될 상황들도 잘 캐치해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국대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요즘 보면 너무 다 잘하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동국대는 사실 실기를 잘 해서 붙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기를 잘 하는 것보다 누가 거기서 실수를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수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강민호 선생님도 계셨겠지만 총 동국대를 이 10명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동원됐던 총 강사들, 그리고 어떤 뭐 전체 스태프들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이 10명 중에 6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여기 옆에 원장쌤을 포함하면 6명 정도. 거의 뭐 밀도가 또 높았네요. 밀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런 것들 다 이제 체크해서 찾았었고. 어때요? 그러면 이번 동국대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각자 한 개씩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